방 3개에 화장실 3개고 전용 면적은 한 56평 정도 되는 면적이고요. 가격은 우리나라 지금 환율로 50억 초중반 되겠네요. 안녕하세요. 고미현TV의 고미현입니다. 반포에 원베일리라는 아파트가 최근에 신규 입주 예정이거든요. 오늘 제가 미국의 원베일리와 비슷한 단지에 대해서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그 반포의 원베일리가 되게 유명한 아파트인 건가요? 굉장히 떠들썩하게 이제 유명한 곳인데 반포 원베일리를 선호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선호하는 거예요? 원베일리가 유명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제가 지도를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PD님, 아크로 리버파크 아리팍은 아세요? 대한민국 제일 유명한 비싼 아파트 아닌가요? 원베일리가 아크로 리버파크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오. 그리고 가장 반포에서 신축 단지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지가 굉장히 규모가 커요. 3,000세대가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커뮤니티가 잘 돼 있겠죠. 주변에 신반포역 그리고 고속터미널역 트리플 역세권의 가장 중심에 있어요. 또 이 고속터미널에 유명한 백화점 하나 있는 거 아시죠? 신세계백화점, 강남점도 걸어서 갈 수 있는 위치고요. 오, 대박이다. 그리고 이제 원베일리에서 대각선으로 고속터미널을 지나서 오면 반포 미도 아파트 근처가 또 유명한 학원가입니다. 유치원부터 초등학생, 중학생까지 유명한 학원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굉장히 비싸겠죠? 이런 반포 원베일리 같은 미국에도 비싼 단지가 있어서 제가 동네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하와이의 오아후 섬에 혹시 와이키키는 들어보셨나요? 네. 그 와이키키의 서쪽으로 카카코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에 워드빌리지라는 고급 주거 타운이 있어요. 그곳이 바로 미국의 부자들의 별장, 그리고 하와이에서도 자산가들이 이곳으로 많이 이주를 하고 있어서 제가 오늘 비교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하얀색으로 이름이 나와 있는 곳들이 다 컨도미니엄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게 동네를 뜻하는 건가요? 그냥 아파트 따로따로 다 있는 건가요? 동네 이름이 워드빌리지고 한 동 한 동 한 동이 별개의 콘도미니엄이에요. 우리나라는 대단지로 많이 공급을 하잖아요. 그리고 대단지는 브랜드도 하나잖아요.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미국은 커뮤니티 하나는 워드빌리지라는 브랜드에 있지만 한 동 한 동 한 동이 각기 다른 이름과 브랜드와 다른 준공 시기에 공급이 돼요.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대단지에 닭장처럼 똑같이 찍어내듯이 사는 것을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효율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3, 4년 만에도 몇천 세대를 짓잖아요. 미국은 한 500세대, 300세대 짓는데도 3, 4년이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한 동씩 한 동씩 각자의 브랜드를 가지고 각자의 컨셉을 가지고 공급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여기 흰색 이름으로 표기된 곳들이 같은 단지에 있지만 다른 브랜드를 가지고 다른 시기에 다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예요. 이 워드빌리지가 원베일리하고 비슷한 단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요? 첫 번째로는 여기 남쪽으로 보시면 하와이의 와이키키 알라모아나 비치파크의 바다가 바로 남쪽에 있거든요. 원베일리도 한강이 바로 인접해 있잖아요. 원베일리는 리버뷰라면 여기는 오션뷰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첫 번째 이제 라인의 집들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 두 번째 라인의 집이 있고 그 워드빌리지는 세 번째 라인까지 집들이 있어요. 그런데 당연히 이렇게 바다로 가까워질수록 남쪽으로 올수록 더 집이 비싸질 수밖에 없어요. 단지 내에서도 바다로 가까워질수록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원베일리 같은 경우에 주변에 편의시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듯이 이 워드빌리지도 보시면 워드 엔터테인먼트 센터라든지 홀푸드라든지 그리고 이 지도상에는 보이지 않는데 여기서 동쪽으로 가면 백화점 4개가 모여 있거든요. 알라모아나 쇼핑센터까지도 차로 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만큼 주변에 상업시설, 편의시설이 잘 발달되어 있어요. 여기가 계획된 동네다 보니까 빅토리아 워드파크라든지 여기 주변에 공원들, 녹지 이런 것들이 다 잘 조성돼 있어요. 이런 공원들을 직접 만든 거예요? 네, 다 일일이 만들었고 지금도 만들고 있어요. 와, 이런 원베일리나 이런 압구정 현대아파트 보면 다 네. 부자들이 산다고 생각하잖아요. 이런 데는 도대체 누가 살아요? 여기도 부촌이다 보니까 당연히 부자인 자산가들이 많이 살고 있고요. 크게는 현지에서도 자녀들이
본토로 대학을 가거나 가족 수가 줄어든 분들, 그런 분들도 싱글하우스 단독주택을 정리하고 많이 이쪽으로 이주를 해오시고요. 그리고 본토에 뭐 실리콘밸리의 창업자라든지 셀럽들이라든지 이런 뭐 정재계 인사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 동네가 워낙에 부촌이고 안전하고 치안이 좋기 때문에 별장으로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하와이야 미국 본토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셀럽이라든지 뭐 연예인들, 재벌들, 자산가들이 이곳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특히 이 워드빌리지는 어메니티를 너무너무 럭셔리하게 잘 짓는 것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마치 아파트에 가보시면 포시즌스 가장 호텔 중에 럭셔리한 곳으로 유명하잖아요. 포시즌스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그 이상으로 잘 되어 있어요. 내 집의 로비가 이런 모습이거든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런 자재라든지 마감재, 그리고 뭐 조명 하나, 가구들까지도 다 고급 가구들로 다 쓰고요. 아파트에 요즘에 그림이나 파나 같은 것도 많이 걸잖아요. 우리나라도. 이런 곳은 정말 원화, 유명한 그런 신진 작가들의 그림 아트웍들, 조각들을 많이 비치를 해요. 프라이빗한 수영장, 이런 콘도는 수영장이 한두 개만 있는 게 아니고 6, 7개가 있거든요. 파티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뭐 이벤트룸, 여기는 아파트의 로비예요. 내 아파트 로비에서 오션뷰가 보이는 겁니다. 분양가가 어마어마하고 엄청 비쌀 것 같은데 이런 집도 얼마예요? 여기가 워드빌리지 중에서도 첫 번째로 지어진 콘도미니엄이에요. YA라는 콘도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비싼 그 타입의 집이거든요. 방 3개에 화장실 3개고 전용 면적은 한 56평 정도 되는 면적이고요. 가격은 우리나라 지금 환율로 50억 초중반 되겠네요. 그리고 미국은 향은 중요하진 않거든요. 향을 그렇게 크게 따지진 않는데 미국 사람들은 뷰를 너무 중요시해요. 이 타입의 집은 특히나 뷰도 미국에서 하와이에서 가장 최고로 치는 뷰예요. 남쪽으로는 바다가 보이고 또 동쪽으로는 다이아몬드 헤드까지 막힘없이 보이면서 알라모아나 비치파크까지 보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바로 영구 뷰라는 겁니다. 한강공원에 아파트는 못 짓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가 다 공원이거든요. 그 사유지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는 주택이든 어떤 건물이 공급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는 영구히 이 뷰가 보장되는 거예요. 한국은 이제 사계절이 있어서 또 자연을 보는 재미가 있기는 한데 하와이 같은 경우에는 365일이 맑고 푸르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뷰를 감상할 수 있으니까 그만큼 비싼 거겠죠. 근데 아까 그 단지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여기는 지금 차도도 있고 막 사람들 많이 들어올 것 같거든요. 대표님 항상 그 말했잖아요. 미국은 프라이버시 되게 중요시하는데 근데 안 좋을 것 같은데, 프라이버시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부촌은 하와이에서도 미국에서도 부자들이 여기에 집을 사려고 하는 이유가 24시간 보안 경비대가 계속 돌고 있어요. 노숙자로 보이는 사람이 인도에서 5분 이상 앉거나 누워있으면 바로 경비대에 의해서 쫓겨나게 돼요. 그래서 이 지역은 노숙자가 거의 없어요. 물론 이제 여기에 홀푸드라는 유기농 마트, 굉장히 인기가 많은 마트가 있어요. 그래서 동네에 외지인들이 올 수는 있는데 노숙자라든지 이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치안은 굉장히 안전하다, 그런 장점이 또 하나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세계 부호들이 다 여기로 옮겼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도 자기 나라에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럼 이거 사도 거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별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물론 좀 여유가 되고 원격 근무가 된다고 하면 몇 달씩 지내다 가고, 뭐 여름이라든지 아니면 겨울에 12월에는 미국인들은 거의 쉬는 문화거든요. 그때는 머물러 있지만 나머지 시간은 거의 비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동네도 빈집 문제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별장으로 쓰이는 집 때문에 다른 의미의 공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임대차가 안 맞춰진 공실이 아니라 의도된 공실인 거죠. 의도된 공실. 네. 그분들은 내 집을 임차인이 들어와서 쓰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오션 앞에 있는 집일수록 비어있는 집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인피니티 풀장을 전세 내고 쓰시거든요. 왜 우리나라 신라 호텔 가면 정말 여름에 물반 사람반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내가 전세 내고 그 수영장 전체를 다 쓰는 경우가 많아요. 네, 오늘 이렇게 하와이의 부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어떠셨어요? 되게 한국이랑 비슷한 듯 하면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제가 한국과 다른 미국의 부동산 문화에 대해서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